안녕하세요, 가치입니다. 10월 11일 금요일 국내 시장 마감됐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대로 시장 흐름이 나쁘지 않았었는데 12시를 기점으로 시장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쯤에 로보택시의 공개가 있었거든요. 공개 시점으로 하여금 2차원지 관련주라든지 또 자율주행 관련주 이쪽이 반짝 상승과 함께 주가에 급락이 나왔고 또 이때부터 나스닥 선물지수가 빠지면서 다소 시장의 흐름이 어지럽게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과적으로 파란불로 마감이 되었고 그래도 큰 폭으로 빠진 건 아니었죠.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비슷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0.5%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종들을 보면 오늘은 전반적으로 2차원지 관련주가 좋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로보택시 공개 이슈가 있었고 약간의 재료 소멸 관점으로서 조금은 물량들이 빠져나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흐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에코프로 그룹주의 흐름이 좋지 못했었고 엔캠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2차원지 관련주의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HLB라든지 실리콘2 이쪽도 낙폭이 조금은 크게 나왔었네요. 자, 그럼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모처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다면 오늘은 다시 한번 6천억 가까운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반대로 기관은 오랜만에 또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그런대로 선방을 했던 것 같고요. 반대로 코스닥은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지만 오늘은 0.5%의 낙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도 다시 한번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요. 기관은 또 모처럼 2천억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고 이어서 SK하이닉스는 이틀 연속으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오늘은 대형주 내에서 흐름이 좋지 못했어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고 수급도 어제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반대로 오늘 흐름이 좋았던 바이오 종목들 대표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보면 오늘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같이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1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ABL바이오, SK하이닉스, 알테오젠, KB금융,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이어서 기관은 삼성전자, 고려아연, 현대차, 원익IPS, 현대모비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를 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의 흐름은 굉장히 무난했습니다. 나스닥도 전날과 비슷하게 마무리되었고 S&P 500도 마이너스 0.2%, 다우지수도 마이너스 0.1%로 마무리되면서 전체 시장 흐름이 굉장히 무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반도체 수를 보면 반도체는 마이너스 0.5%가 나왔고 그래도 최근의 추세는 괜찮은 것 같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오늘 니케이는 0.7%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대만 증시는 하루 건너뛰고 오늘 개장을 했죠. 그래서 1%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중국 증시는 오늘 1.6%의 약세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최근에 가파른 상승이 나온 만큼 당분간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게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중국 증시는 그렇게 참고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이라든지 또 아시아권의 시장 흐름 오늘은 전체적으로 흐름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추가적인 재료들을 살펴보면 정말 오랜만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었습니다. 무려 38개월 만에 금리가 내렸다고 하는데 0.25% 인하했죠. 물론 오늘 금리 인하는 예상을 했던 만큼 국내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차례 금리를 내렸다는 것은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로 바라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슈. 자, 우리가 한 가지 지켜볼 수 있는 재료를 말씀드리면 최근에 중국 증시가 크게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게 바로 중국에서 발표되었던 경기 부양책 덕분인데 내일 중국의 3차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며칠 사이에 조금은 변동성을 키우긴 했지만 어쨌든 내일 새로운 부양책이 또 나오는 만큼 다음 주에 중국 관련주들이 어떤 힘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중국 관련주는 한 일주일 전쯤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중국의 경기가 살아난다면 어떤 업종들의 수혜를 볼 수 있는지 대표적으로 철강이라든지 화학 관련주 그리고 소비 쪽은 화장품 관련주 그런 업종들을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화학주들을 보면 최근에 한 차례 크게 반등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위에 고가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보면 기관의 매수세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주포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철강 쪽도 지금 현대제철을 보면 조금 전 롯데케미칼과 흐름이 비슷하죠.
한 차례 저점에서 반등이 나왔고 고점 부근에서 계속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매수세를 보면 물량이 빠져나가는 패턴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급들을 보시면서 과연 내일 발표되는 경기 부양책과 함께 다음 주에 중국 관련주들의 좋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계속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점심 무렵쯤에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공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었던 것은 자율주행 쪽,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영상을 조금 봤었는데 로보택시 외에도 로봇이라든지 또 20인승 밴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소개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공개 직후에는 라이콤이라든지 슈어소프트테크, 대부분의 자율주행 관련주가 큰 급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행사를 계속 진행함에 따라서 약간은 재료 소멸 관점으로 봤던 것 같고 자율주행 관련주는 지금 위에 긴 꼬리를 많이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의 자율주행 관련주는 이제는 재료 소멸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2차전지 전기차 관련주 쪽, 그쪽은 약간의 성격을 다르게 볼 필요는 있겠죠. 물론 LG 엔솔도 보면 오늘은 주가가 조금 빠지고 있지만 반대로 삼성 SDI 쪽에서는 윗꼬리를 달았지만 그래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 변화를 보더라도 최근에 삼성 SDI는 기관 쪽에서 꾸준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물론 4일 동안에는 순매도가 나왔죠. 하지만 그 전에 매수 규모에 비해서는 많은 비중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G 엔솔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기관 쪽에서 많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하루 이틀 정도는 순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규모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로보택시 재료가 소멸이 되었지만 2차전지, 전기차 관련주는 최근에 바닥권에서 고개를 드는 움직임이 나오는 만큼 어떤 특정 수급이 크게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조금 더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자율주행 관련주하고는 조금은 다르게 보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테슬라의 움직임을 꼭 살펴보시고요. 또 오늘 12시쯤에 공개가 되었으니까 미국 시장이 개장 직전까지는 10시간 정도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로보택시 공개했다는 해석의 시간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도 있으니까 2차전지 관련주는 테슬라의 움직임을 참조하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삼성전자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어요. 물론 굉장히 미미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실적 발표가 끝나면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물론 실적 발표가 끝나고 당장 상승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큰 그림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위치는 당장의 상승보다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거쳤을 때 그때는 내가 지금 위치에서는 손실 볼 확률보다는 높은 확률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생각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 그런 거예요.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주가가 한 6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8,900원까지 내려갔죠. 물론 58,000원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지금 위치에서 주가가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지만 그 빠지는 폭보다는 시간을 거치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왔을 때 그 상승폭에 대한 기대감을 더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위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또 2%의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또 57,000원 뭐 거기까지도 내려갈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거기까지 빠진다고 해도 대략 5% 정도밖에 되진 않거든요. 57,000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시간을 거치고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는 5%보다는 최소한 10% 이상도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고 즉 지금의 위치는 손익비가 굉장히 높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재무 차트를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여기 하단에 PBR을 보세요. 위에는 월봉 차트이고 아래는 PBR의 변화 추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PBR이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네이버를 통해서 제가 확인해 봤을 때는 여기 1.08배 나와 있죠. 그거를 검은색 선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길게 봤을 때는 조금 더 늘려볼게요. 길게 봤을 때는 PBR이 1.08배 정도 내려왔을 때 그때는 높은 확률로 시장이 저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난 20년 동안의 흐름을 보세요. PBR이 1.0에 근접했을 때 2001년 당시에 이 당시 한 번 더 있었고 그리고 2008년도 있었죠. 그리고 3개월 동안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또 2015년도 마찬가지고 18년, 22년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이때는 많이 압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는 상승이 더디게 보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기 보면 한 달에 25% 그리고 37%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PBR 위치를 보면 1.08배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위치에서 주가가 조금 더 빠질 수 있지만 그 빠질 수 있는 폭보다는 내가 조금의 시간을 가졌을 때는 수익을 볼 수 있는 그 크기, 한마디로 손익비입니다. 그 손익비가 굉장히 높은 위치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는 지금의 가격대에서는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위치이다. 이런 말씀을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의 수급을 보면 제가 8월 달부터 볼게요. 자, 8월부터 수급을 보면 외국인은 약 2조 2천억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8월 1일부터 10월 11일, 오늘까지죠. 자, 그런데 과거에도 항상 순매도가 나왔을 때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순매도가 나왔던 사례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대표적으로 21년도 물가가 굉장히 피크를 찍었을 때, 자, 이 당시를 살펴보세요. 21년 7월부터 8월 말까지 두 달 동안의 외국인의 순매도를 보면 무려 8조 7천억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지금과 비교를 해도 4배 이상의 순매도 물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매도 물량을 보면서 역대급 순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과거부터 삼성전자를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항상 나올 때는 뭐 조 단위 이상은 크게 나왔었고, 또 매수세가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로 조 단위 이상의 물량이 꾸준히 들어왔던 만큼 너무 물량 크기에 대해서 스스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물량이 빠져나갈 때는 생각 이상으로 많이 빠져나갔고, 또 들어올 때는 또 생각 이상으로 들어왔다. 그 점을 꼭 기억해 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PBR 차트 보여드렸죠. 지금 위치는 PBR 상으로 봤을 때는 손익비가 높은 굉장히 매력적인 위치가 될 수도 있다. 그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도 이렇게 한 주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휴일도 없고 본격적인 일상이 시작이 됩니다. 때문에 국내 시장도 코스피 코스닥 마찬가지로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오늘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